가장 지금 비상이 걸린 것은 역시 대구 경북이겠죠. 대구 경북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9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어제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모여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논의 후에 발표한 브리핑 아직까지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복지부 장관, 청와대 측은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인데 이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이동이나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도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중국이 우한을 완전히 봉쇄한 것처럼 대구 경북도 하는 거냐 이런 오해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현재 1,146명의 국내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가 677명, 경북이 267명, 우리나라 확진 환자 수의 82.4%가 현재 대구 경북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재현 변호사님, 이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어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네네.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뭐라 그랬냐고요. 우한 폐렴은 중국 내 어떤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꼭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같은 아픔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셨냐고요. 네. 한중 관계 고려해가지고는 중국 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발휘를 했다면은 왜 대구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못하냐고요. 네. 저게 홍익표 대변인이요? 홍익표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처럼 몰고 간 측면이 있는데 네네. 당시에 원래 워딩을 보면은 부연 설명하면서 지역 간 이동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행정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봉쇄라는 말이거든요. 당정청 협의회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수석 대변인의 말은 분명히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저 봉쇄라는 용어조차는 용어 자체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홍익표 대변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진화에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봉쇄의 개념이 지역을 봉쇄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구의 봉쇄, 마치 우한 봉쇄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의미에서의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와 완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 교수님, 그러니까 홍익표 대변인은 이게 방역 차원의 봉쇄를 의미했던 거다 이런 네.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방역적 사실 차원의 봉쇄.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방역 활동을 할 때 초기에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신종 전염병들, 네. 그런 신종 전염병들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위를 이제 봉쇄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 환자를 최대한 찾아내서 그 확진 환자와 접촉자를 또 찾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것 네. 그런 정책을 이제 봉쇄 정책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완화 정책, 예. 그거는 이제 봉쇄 정책에서 결국은 지역 내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네. 또 그 환자들이 감염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환자들이 우리가 초기에 찾지 못하면은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을 완화 정책, 영어로는 이제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의 봉쇄 정책,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논란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어제 오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문 대통령은 오후에 대구에 직접 가서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해명을 해도 지금 대구 경북지자체장과 시도민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봉쇄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더 만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구를 마치 감염된 집단으로 취급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 대구에를 봉쇄해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이건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정말 그렇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나는 마음이 커서. 당이든 정부든 간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받아들이는 시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발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정부가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 이렇게 제목을 뽑은 보도자료를 내서 정부가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그만큼 지금 정부나 좀 여권 정치인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발표하기 전에 어떤 단어를 쓸지를 신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봉쇄라는 말을 쓴 것 자체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걸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걸 해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봉쇄라는 말을 쓴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네, 네. 이미 청와대도 밝혔고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네, 네. 정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보도자료도 문제 있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쓸 때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이게 국민들의 감정이라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든 중앙사고대책본부든 이런 부분에 또는 정부 당국이든 여당이든 뭐 하나를 발표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정말 여러 번 검토하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고려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쓴 거 아까 홍익표 대변인이 그렇게 한 것도 저는 실수라고 봐요. 그건 잘못됐고요. 분명히 다음부터는 발표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아픔을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어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차례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를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파견이지만 다들 이렇게 자원하신 것으로 저는 그 점이 계속 고맙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의 본부장의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한번 순시를 하거나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제 좀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대구의 경제부시장이 확진자와 접촉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음성이었어요. 그게 네. 다행인데 문제는 그 회의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 꼭 참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부시장이.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비서가 확진자로 판정이 되고 접촉을 했는데 또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참석하는 회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이 감염되면 정부의 정책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능한 한 본인이 그걸 미리 좀 숙고해서 참석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참석이 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인 것은 음성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이거 네. 좀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히 그 대구시 경제부시장 음성으로 나왔지만 일단 이 회의에는 없던 대구시 공무원이 확진을 결과적으로 지금 받았고 네. 경제부시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 밀접 접촉자인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이 회의에 있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면 어느 정도까지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좀 2주 동안 아무리 네. 경제부시장이 음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기준이 시청자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네. 대구 부시장의 비서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구 부시장이 대통령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어서 그렇죠. 이제 그 부시장은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몰랐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비서의 그런 이제 병의 진행 상황을 그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부시장을 크게 뭐 질책하거나 나무랄 상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만약에 그 비서가 양성이 나와서 네. 그리고 또 그 부시장이 밀접 접촉자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 회의에 참석했다. 네. 그러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어떤 임무를 수행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을 해서 만약에 그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양성이 나온다라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 모두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시의 이 방역 활동이라든지 또 청와대의 어떤 국정 수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혼란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좀 경우로 봤을 때 확진자가 있고요. 1차 접촉자가 있고 2차 접촉자가 있잖아요. 네. 1차 접촉자가 나중에 확진으로 판정을 받았으면 확진 판정 받은 뒤 이 2차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로 그 뒤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2차 접촉자는 1차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격리 대상이 되지만 네네. 2차 접촉자가 그저 자가격리 상태이거나 예. 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네네. 사실 2차 접촉자는 이 환자로 네네. 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